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2022학년도 세종과학고 소집 면접 대비 실제 소집 면접에 나왔던 수학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과학고 소집 면접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신입생 전형 요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정원내가 128명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이 32명입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 4명, 특수교육 대상자 3명, 고입특례 대상자 3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는 고입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심사 결과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3명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재작년의 사례에서도 실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입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절차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 전형 절차는 1단계가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이에요.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 2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낸 거를 서류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출석 면담을 가는 거죠. 면담을 가서 학생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그 결과,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소집 면접 대상자에 선발하게 됩니다. 1.5배수 내외다라고 하니까 실제 정원에 1.5배수가 딱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1.5배 선발된 친구들이 다 2단계 소집 면접으로 이제 가서 실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소집 면접 그러니까 시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가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출석 면담에서 입학 담당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는 입학 담당관이 지원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서류의 진정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서류 진정성이라는 건 이 서류가 본인이 쓴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면접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 자기소개서 면접에 있는 내용 중에 증명하는 과정들, 증명을 진짜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거 외적으로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y는 ax 플러스 b가 뭐 동시에 증가한다면 a도 증가하고 b도 증가한다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함수에 했던 개념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출석 면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독서를 썼거나 독서를 쓴 경우에 독서에 대한 문제도 많이 물어봅니다. 세종과학고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한성과학고와 달리 독서를 세 문항을 쓰게끔 돼 있고 핵심 키워드를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면담을 출석 면담 시에 한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책 등을 많이 읽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기부에 기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을 기록을 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소개서에 대한 독서는 당연히 질문하고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독서도 질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꼭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내에 있는 문제항 중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써줬던 내용들도 상당히 질문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소집면접 대상자를 뽑게 되는데 소집면접 대상자는 수학, 과학 분야의 탐구 능력, 얼마나 탐구를 했는가, 잠재력, 인성 등을
판단하여 1.5배수를 판단하여 소집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거죠. 소집 면접 대상자는 대부분이 학교에 가게 되면 면접지를 줘요. 공통 면접지. 그러니까 시험지라죠.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지를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다른 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지만 주로 면접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수학과 과학의 통합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인성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작년에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재작년이나 그 전 학년들을 보면 네문항이 출제가 많이 돼서 올해도 네문항이 되지 않을까. 4개의 문항에 이제 소문항까지 치면 10문항이 훨씬 넘겠죠. 그 문항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세종과학고 문제 중에 수학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신 성적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종과학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은 수학과 과학만 들어가고요. 수학과 과학이 1단계 때는 3학년 1학기께, 2단계 때는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학 과학만 얘기하니까 혹시 국어와 과학은 못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못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어나 영어가 만약에 B가 나오면요. 출석 면담 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3학년 2학기 때 또 수학과 과학 성적까지 들어가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잠깐만 볼까요? 올해는 8월 25일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 접수 들어가고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했고요. 지금 출석 면담은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굉장히 길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앞에 면접한 친구하고 뒤쪽에 면접한 친구가 형평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11월 5일 날 면접한 친구는 상당히 어려운 말을 물어봐야 될 거고 9월 13일 날 면접한 친구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면접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겠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면접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서 면접한 아이들이 뭘 면접했다고 자꾸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다른 성향의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면접이라고 해서 좋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끝나고 나면 출석 면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1월 26일 날 소집 면접 예비 소집이 있는데 이때 생활기록부를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 성적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가니까 이때 그 출석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생활기록부를 가져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란 얘기죠. 그리고 소집 면접이 11월 27일 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최종 선발이 그 12월 2일 날 최종 선발이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2월 2일 날 최종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과학고는 전기고니까 뒤에 후기로 하나고나 상상고를 지원한 친구들도 있어요. 떨어진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과정을 잘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소집 면접이 안 되면 뭐 미리 배상자 발표니까 11월 12일부터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텀이 되게 짧아요. 산성 실제 보면은 상상고나 하나고에 지원할 학생하고 이 최종 선발돼서 발표할 날짜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준비를 좀 미리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올해 2021학년도에 나왔던 수학 문항입니다. 자, 제시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많네요. 타일이네요. 자, 아래 표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타일이 A형, B형, 아무것도 없는 C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개수가 A형이 10개, B형이 14개, 좀 많네요. 그 다음에 C형이 24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A형과 B형을 채우면 나머지는 C형을 채우니까 굳이 C형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40cm고요. 세로 길이가 60cm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두 개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가 서로 겹치지 않고 바닥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제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은 회전하여 붙일 수 있고 뒤집어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타일이 모두 붙이면 각 선분에 둘러싸인 둘레가 모두 120cm가 돼야 됩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일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아래 그림에서는 A형 타일이 2개, B형 타일이 1개 붙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타일을 친다면은 A형 타일은 8개가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남아있는 타일을 여기다 모두 붙여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각 평면 도형에서 가장 긴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돌릴 때 생기는 두 회전체의 모양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단은 중요한 게 타일의 둘레가 120cm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붙여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시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타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보고요. 또 이렇게 붙이고, 옆으로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자, 또 붙이고,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A형 타일의 개수가 아래부터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B형 타일로 이제 된 거고요. 자, 바닥 B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닥 B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것도 한 번씩 붙여볼까요? 이렇게 B형 타일이 붙었네요. 역시 B형 타일, 다시 또 A형 타일이고 B형 타일, 그리고 다시 B형 타일, 또 B형 타일. 여기도 B형 타일이 연속적으로 붙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B형 타일하고 A형 타일로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붙여본 다음에 요 긴 변 보이시죠? 긴 변. 이쪽에도 긴 변 보이는데 이 긴 변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한 개는 원뿔 나사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 한 개는 아령 같은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나사 같은 모양, 하나는 아령 같은 모양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시험 때 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림 말고 다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제가 들은 거고요. 방식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자, 이래서 얻은 두 회전체, A형 타일을 더 적게 사용한 거. 그러니까 아까 나사 같은 모양하고 아령 같은 모양이죠. 적게 사용된 회전체가 있어요. 이거를 물통을 돌리는 겁니다. 물통을 만들었다고 치고 초당 파이리터씩 물이 일정하게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아령 같은 모양이다 보니까 아래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4초 동안에 10cm 밖에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걸리니까. 아령이니까 가운데 부분은 좀 작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렇게 10cm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아령이니까 제일 위에가 또 천천히 채워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초 동안에 10cm가 올라가는 거죠. 그림이
이런 꺾은 선 모양 같은 점차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말해라. 그럼 시간은 9초죠. 9초 동안 이와 같은 그림이 채워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시오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면접지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렇게 작년도에 나왔던 수학 문제인데 뭐 딱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푼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아래의 모는 종이에서 한 눈금이 길이가 뭐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롭게 설정하여 루트 50과 5 루트 2가 같음을 설명하여라. 단 조건이 있네요. 5 루트 2의 제곱이 50이 돼. 그냥 제곱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상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을 우리가 보시면 이 한 변이 가리가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 길이를 딱 재볼 수가 있죠. 여기가 루트 2라는 길인데 이것들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려볼 수 있는데 한 개가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 1이고 여기도 길이가 1이니까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5개가 5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루트 50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가 5일 거잖아요. 5. 그럼 여기가 5니, 여기도 5니까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럼 루트 50이잖아요. 그렇죠?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50이 5 루트 2가 같다라는 거를 이런 눈금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창의융합형 문제, 다시 수학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수학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도로에서 3개의 교차로가 있어요. 이 3교차로에 신호등이 A, B, C가 있는 거죠. 그림 잠깐 보면 이렇게 A, B, C가 있죠. A 있고 B 있고 C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출발점 S에서 A, 도착점 A와 도착점 E까지 그리고 각각의 거리가 C까지 거리가 이제 E에서 C까지는 뭐 1km, S에서 A까지는 뭐 1km, A에서 B까지 2km, B에서 C까지 3km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 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거리를 이제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신호등에 대한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녹색 신호는 직진 신호고 1분간 켜지고요. 좌회전 신호는 정지 신호겠죠. 왜냐면 얘가 직진할 거니까 좌회전 때 쉬어야 될 거잖아요. 1분이고 적색 신호는 2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편 쪽에서 차가 와야 되니까요. 뭐 실제적인 상황과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는 녹색, 좌회전, 적색 순서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신호에서 주행하는 방법과 신호가 유지되는 시간을 나타낸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제 볼게요. 자, A가 녹색으로 바뀐 지 2분 후에 B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A가 녹색으로 바뀐 지 2분 후에 B가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B가 녹색으로 바뀐 지 2분 후에 C가 녹색으로 바뀐다면 S가 출발한 차량이 A를 통과했을 때 A의 통과 시간이 30초 남았다. 그러면 이 차가 S에 출발하여 E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2분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볼까요? 지금 여기 S가 A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녹색 신호가 30초 남은 거예요. 30초 남았으니까 앞으로 30초 시간이 더 있는 거죠. 30초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A에서 녹색 신호가 바뀌고 2분 있다 녹색 신호가 바뀌니까 자,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이 2분이잖아요. 2분이니까 B 역시 똑같이 30초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볼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2분 걸렸는데 녹색 신호가 바뀌고 2분 후에 B의 녹색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A에서 30초 남았으니까 B도 30초 남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렇다면 B는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런데 자, B에서 바뀐 지 다시 또 2분 후에 C에서 바뀌는데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3분이 걸려요. 3분이 걸리니까 B에서 C까지 오다가 중간에 파란색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30초 남겨놓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C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빨간색 신호가 파란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파란색 신호가 빨간색 신호로 바뀔 때 걸린 시간 2분이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신호가 기다리면 좌회전, 적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좌회전, 적색이니까 3분인데 C에 도착 30초 전에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30초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2분 30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S에서 E까지 갈 때 이 사람의 속력은 1분에 1km씩 가는 걸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총 거리가 2km, 3km, 4km, 1km, 총 거리가 7km니까 거기다가 2분 30초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9분 30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문제는 더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자,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가 녹색으로 바뀐 지 X분 후에 아까는 2분이라고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A가 녹색으로 바뀐 지 Y분 후에 C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C가.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A가 녹색으로 바뀐 지 30초 이하, 아까는 30초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엔 30초 이하가 남은 거죠. 0초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30초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A를 통과하여 모든 차량을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BC를 통과할 수 있도록 X하고 Y 범위를 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X, Y도 4 이하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30초 이하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대로 만약에 A가 30초 남았다고 했고 실제 2분 이내에 바뀌면 사실상 B는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30초가 남지 않았다, 30초가 남았으니까 그렇다면은 1분 30초만 남았어도 1분 30초에 바뀌어도 실제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신호가 바뀐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분 30초만 남아도 사실상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나머지 과정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갔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저희가 시켜보면은 사고력을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좀 쉽게 잘 푸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오답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문제에 시간석으로 20분을 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4문제에 30분을 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 푸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 걸리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안에 자꾸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정답을 좀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체크도 하고 답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창의합 4번.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똑같이 또 수학 문제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구역으로 나뉜 놀이동산의 모습이다. 자, 놀이동산의 4개의 외곽 구역과
호수로 둘러싸인 중앙구역이 있습니다. 마치 보면은 롯데월드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앙구역에 있는 걸 가려면 반드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놀이동산에는 A, B, C, D, E의 놀이기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A에서 E까지 하나씩 놀이기구가 있고 A에서 E 어느 구역으로 갈지는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놀이기구를 연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이웃한 외곽구역에 갈 때, 그러니까 외곽구역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외곽구역인데, 이렇게 외곽구역으로 갈 때는 3분씩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갈 때는 이 내부적으로 다리를 이동할 때는 4분이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분이 걸린다. 그래서 3번, 마지막 거죠. 3번. 근데 A, B, C, D, E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7회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놀이기구 A, B, C, D, 그 다음에 E까지 간 다음에 D하고 B 순서대로 이용했네요. 자, A에서 E까지 어떤 놀이기구가 중앙에 있어야 이동 시간이 최소가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 이동한 시간의 총합도 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봐가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은 외곽구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가운데 구역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운데 구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끝나거나 또는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곽구역에 처음에 A를 배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죠. 이렇게 하면 3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C에서 다시 이제 D가 되겠죠. D, 이렇게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E까지 가는 거죠. 자, 현재까지 간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자, A에서 B까지 3분이고요. B에서 C까지 4분, C에서 E까지 C에서 D까지 4분, 그 다음에 E에서 D까지 3분, 그러니까 3분이 2개, 4분이 2번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에 E에서 D까지 다시 3분이 걸리고, D에서 B까지 3분이 걸리기 때문에 총 20분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방법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건 C가 돼야 되고, 다른 방법은 이렇게 토탈 시간은 20분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중앙구역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앙구역에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고 놀이기구가 7회 이용하려면 이동시간을 20분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분 이하. 이때 놀이기구에 이용하는 순서를 나열해 보고 경우의 수 몇 번이나 이용하는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표가 있네요. 자, 처음에 A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고 순서대로 이용을 해보는 거죠. 자, A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B죠. B. 자, B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C죠.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게 D, 그 다음에 E를 갔습니다. 자, A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4분이 한 번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3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중앙으로 가지 않는다면 19분 내에 모두 돌 수 있는 거죠. 자, E까지 갔으니까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것과 여기 보면 E까지 갔으니까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것과 아니면 B까지 갔다 다시 E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D를 거쳐 C까지 가는 것과 E에서 다시 E에서 D를 갔다가 E까지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중앙으로 가지 않는 경우 19분짜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중앙으로 가는 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앙으로 가는 경우는 중앙으로 갔다가 만약에 2에서 A로 갔다가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외곽을 한번 갔다가 중앙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2에서 D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중앙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20분이 걸리죠. 2에서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역시 또 20분 걸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분 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고 시간은 19분과 20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수학 문제들을 보면 사고력적인 요령을 많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과학고를 준비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고력 문제를 많이 하고 그래도 선행 정도는 수원 과정이라든지 필요한 확통 과정 등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그런 과정들은 수학에서 해주시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원과정 이상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면접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섣불리 그냥 보고 이건 뭐 중학과정만 하면 충분하다 이러면 큰 코 다칩니다.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고 사고력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GMS 플렉스 조창모였습니다.